양명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8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공천 잡음이 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분이 한 두 분 빠졌습니다. 우리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김용태 전 의원, 삼선 의원인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에서 삼고처리를 해서 사무총장으로 모셔서 그 당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여론에 있을 때 그러니까 비대위가 만들어졌는데 사무총장으로 김용태 의원, 소위 쇄신이고 혁신의 상징으로 항상 조용히 자기를 희생했던 그분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삼고처리해서 사무총장으로 시키고, 그분은 30대 초선으로 민주당 지역구인 바로 양천갑, 저기 신정동이죠, 신정동.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삼선을 내리했습니다. 아주 의회주의자로서 유능하다는 그런 평과 함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국에도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그리고 언론계에서 중앙일보의 기획실에 있었고 뭐 등등 아주 유능한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삼선을 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사무총장으로 발탁되니까 개혁을 하려면 당협위원장 50%를 물갈이 하라는 그러한 당의 그 명령, 준엄한 명령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당이 소생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면 내가 먼저 내 지역구를 쳐야 되겠다 해서 양천갑이 신정동, 지금 민주당 지역구, 아주 민주당세 강한, 자기가 일고 나서 삼선까지 돼서 거기에는 주민들 숟가락까지 다 세알 정도로 아주 친밀해서 100% 자기 지역구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포기를 하면서 자기 목을 치면서 당협위원장들을 몇십 %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자기 스스로 희생을 했습니다. 이런 분은 공천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천에서는 보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복을 받았느냐. 불호을에 지금 윤건영이가 있는데 박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다 갈아놨고 거기는 원래가 100% 민주당 지역구죠. 구로을. 거기를 미리 가란 얘기도 안 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겨뒀는데 거기를 가라 해가지고 그냥 죽어라 이거죠. 김형호와 그 공천, 그 파상적인 공천을 해서 백석을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장본인 김형호와 김세윤과 이런 자들의 공천. 황교안 때입니다. 황교안 말도 안 들어요. 김형호가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놓은 바로 그 공천에서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 구로을. 그래서 구로을에 가가지고 패했습니다만 상당히 표를 줄여놓고 나왔습니다. 구자룡이가 거기 가던가요? 네. 상당히 어려운 곳에 가서 이제 혁신적인, 혁명적인 공천을 해놓고 나온 분이 바로 김용태인데 이번에 공천이 안 됐어요. 이런 분은 당을 위해서 그런 분을 영입을 해야 될 정도인데 4년간 쉬고 그러면서도 당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또 여의도 연구소장까지 하다가 그만두신 분입니다. 여의도 연구소장을 했는데 김기현 씨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같은 선수가 될 것 같고 라이벌이 될 것 같으니까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을 잘하고 있었는데 날려버렸어요. 그러나 말없이 조용히 수행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조용했습니다. 네. 그런 분이 대전 한번 박범계하고 붙겠다고 딱 갔는데 아예 공천에서 룰아웃 시켰더군요. 이런 공천이 진짜 공천인가? 바로 문제가 그겁니다. 그분과 또 두 번째 박민식 보훈부 장관입니다.
이 박문식 보훈부 장관은요, 이분은 그 애국심이 남다릅니다. 보훈부스럽게 만들어놨으니까요. 보훈부가 보훈부스럽게 만들어놨다는 말 뜻이 뭐냐면, 여태까지 보훈이 아니고 문재인의 보훈처장들, 소위 피처장, 여군 중령 출신, 그런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주구같이 부렸습니다. 보훈처를 난도질합니다. 네. 그 다음 박보훈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육군 장성 출신을 가져왔는데 똑같은 부역자들입니다. 이 보훈 업무는 국가 희생자들을 나라에서 이만큼 보훈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초기화같이 버린다라는 그런 모델이 되는, 어느 국가에서도 이 보훈에 대해서는 최고도로 하는데 완전히 보훈이 아니고 아주 응징처를 만들었던 그 문재인 정권의 보훈처 두 사람 보훈처장들은 역적에 가까울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의 보훈이 쓰러지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정신이 허물어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 군인들의 정신이라든가 또는 소방관이라든가 또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가 부를 때는 나는 기꺼이 가겠다는 것은 내가 산화되고 죽더라도 보훈할 수 있는 국가가 이렇게 받들어주는 이런 바로 그런 것을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 다 파괴해놨지 않습니까? 9.19 군사학이 뭐 이거 해가지고 벌써 누구를 서운해라. 북한 서열 3위 김원동을 훈장을 주라 하고 대통령이 얘기했죠. 이런 독립운동가 또 완전히 엉터리로 지금 만들어서 입맛에 맞게 김원웅이 알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그때 광복회장이지만 대한민국 보훈이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이걸 바로 세운 분이 누구냐.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킨 보훈부 장관 박민식 장관입니다. 이런 분은 아까 제가 거명한 김용태나 이 박민식이나 이런 분들은요 바로 무조건 전략공천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박범계를 잡겠다고 대전에 내려가 김용태를 잡아버리더군. 이게 지금 잘못된 공천이죠. 또 박민식 장관 뭐 선수가 뭐 아무리 뭐 당협위원장 오래 하건 안 하건 간에 이분을 전략공천으로 해서 국회에 입성을 시켜야 되는 건데 박민식 장관 자기를 던지면서 아파들과 홀로 싸워가면서 요 가장 가까운 때는 정일성 공원 광주시장 강기정에게 명령을 해도 안 들어요.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광주에서 말이죠. 내가 안 된다면 안 돼. 정일성 애국자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애국자는 뭘 애국자예요. 중공군하고 같이 함께 와서 우리를 치러 온 자인데 중공군하고 이 북한군의 그 행진곡을 만들어 가지고 전승곡을 만든 그런 사람을 역적을 갖다가 정일성 공원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하는 걸 아무리 명령해도 안 돼서 국가명령으로 하고 그렇게 자기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였던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그래서 보훈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국심을 함양시키게끔 해놨던 가장 중요한 국가의 근간을 만들었던 두 분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공천에서 배제해 버렸습니다. 친윤 공천을 지적받으니까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안 나가지 않았냐. 장제원 의원도 안 나가고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정말 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된다. 아니 장관을 하면 친윤입니까? 친윤이 뭡니까? 강요가 되면 친하게 돼야죠. 그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집행부인데 그게 무슨 친윤 공천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친윤 비윤 공천입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 불만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친윤 의원들이 주로 공천을 받고 세대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기자들 질문에 이 언론도 참 문제예요. 이 언론들도요 좌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좌파들이 이 언론사에 말이죠 수두룩 복적합니다. 네.
이런 질문에 반대의 지점도 보이지 않냐 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안 나간 것도 친윤 아니냐, 속칭 말하는 당신네들이 말하는 친윤 아니냐,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했지 않냐. 근데 여기에요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친윤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한 정치인들,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여의도 연구소장을 끝으로 해서 김기현 대표로부터 잘린, 오자마자 잘랐어요. 오자마자. 얼마나 감정이 심한지. 예? 그분을 갖다가 그렇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조용히 애를 쓴 그런 훌륭한 의회주의자들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이른바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공천받은 데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비대위원장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일하고 정부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 또 대통령을 만드는 데 노력한 사람들, 근데 무슨 친윤이, 왜 이준석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같은 소리가 뭐냐? 윤핵관을 만든 자가 이준석인데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윤핵관을 만들어서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잘 대통령을 만들 때부터 열심히 해온 공직자들을, 응? 그리고 정치인들을 그저 그냥 뽑아내기 위해서 못된 버르장머리들을 가진 그 이준석이라는 자가 만든 윤핵관의 인식으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친윤이 어디 있고 반윤이 어디 있습니까? 반윤 하려면 민주당 가면 되는 것이고 민주당 안 가면 다 친윤입니다. 여당이니까. 권성동이가 어떻고 이철규가 어떻고 윤한홍이 어떻단 말입니까? 그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많이 정부 또는 이 정치를 하면서 이 당에서 기여를 한 분들 아닙니까? 기여한 분들이 당연히 공천이 되는 건데 그걸 갖다 장제원 의원도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뭘 잘못했길래 장제원 해가지고 친문이다 해가지고 말이죠. 정치를 못하게 만들고 그게 도대체 정상입니까? 그게 무슨 관심법입니까? 그것도? 언론은요, 이 기자들에게 휘말리면 안 됩니다. 친윤이고 이걸 재밌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또 언론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구별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언론은 부단하게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친윤 공천을 포함해서 공천 잡음이 있는 건 어디라도 다 있는 법이고 지금 공천은 지금 조용하지만 약간의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공천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이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인데 어쩌라고요. 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이슈는 아니다 하면서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진 현역 의원이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게 하려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비주류 의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좀 비주류 의원도 크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십시오. 박민식 장관이나 김용태 전 의원은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론에 이만큼도 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조용히 물러서지 않습니까? 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울 지역구 후보의 조속한 확정,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박용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지지 선언해버렸어요. 경선에 참여 안 하겠다 밝혔습니다. 깨끗하게.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동량입니다. 대전 거기서 박범계 지역구에서 아예 딱 탈락돼서 그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올라온 조용한 김용태. 박범계 잡겠다고 갔습니다. 박범계 못 잡기만 해봐라.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범계 못 잡기만 해봐라. 박범계를 잡아야 그게 되는 건데 그걸 잡지만 못해봐라. 지금 공천된 사람 혼 좀 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이 오랫동안 지역을 다져온 직전 당협위원장과의 대결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는 겁니다. 오랜
오랜, 4년이죠, 4년. 박용찬 씨는 4년이죠, 네.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아예 깨끗하게 스스로가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이죠. 그러나 헌신할 사람이 헌신해야지 한참 일할 사람들 헌신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그게 문제죠. 고향인 부산 등 다른 지역구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차선책이고 한 위원장은 박 전 장관의 지역구 재배치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국민의힘에서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부산에서는 2차례 당선됐던 분입니다. 이 보훈부 장관이. 이번에 경기 분당을 출마를 검토하다 김은혜 수석과 공천 갈등이 불거지자 험직하겠다 해서 영등포 출마 선언을 했던 분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한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초선 김형동 의원을 단수 추천하지 않고 다른 경쟁 후보들과 경선하는 방침을 정한 거 잘했습니다. 예. 또 울산 남갑의 경우에 현역 이채익 의원을 컷오프시킨 뒤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공모로 직접 후보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의원 평가 점수가 낮고 다선 감점까지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아산 4선 이명수 의원은 저 스스로 사심을 버리고 선당후사 정치로 개혁 혁신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공천, 아쉬운 공천 박민식 장관과 김용태 전 의원 이 두 분은 상당히 아쉬운 공천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공천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